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최위의 다항식환의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볼 것은 이제 그 다항식환의 단원군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환이 정역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d 위에 다항식환 dx를 생각을 했을 때 dx의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d의 단원군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원군을 이제 u라는 기호를 사용했었는데요. 그 dx의 단원군, 즉 u 괄호 열고 dx는 d의 단원군인 것인 거니까 ud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f가 체인 경우에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f가 체가 되면 정역이므로 결국 fx라는 다항식 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즉 fx 다항식환의 단원군은 f의 단원군과 일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f가 체인 경우에는 0을 제외하면 모두 단원이 되므로 결국 f의 단원군은 f스타가 될 텐데요. f스타는 f 전체에서 0을 제외한 집합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은 이제 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되고 또 반대로도 포함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D의 단원군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은 당연히 dx의 단원이기도 합니다. 즉 D의 단원군에 속하는 한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A가 D의 단원군에 속한다는 얘기는 D의 단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A는 0이 아니고 A는 이제 D에 속하면서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것을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1이 되는 그런 B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dx를 생각을 해보면 a는 당연히 D에 있으므로 dx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b에 대해서 b를 보면 D에 속하는데 당연히 D는 dx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를 곱하면은 1이 될 텐데 1은 dx의 단위원이기도 합니다. 즉 dx에 속하는 이제 원소 입장을 생각할 때 a는 0이 아니면서 dx에 속하는 어떤 원소 b가 있어서 곱셈을 했을 때 1이 되는 dx의 단위원이 되는 그러한 dx의 원소 b가 존재하므로 a는 dx의 단원에도 당연히 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다항식환 dx의 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0은 아니면서 어떤 다항식이 존재하겠습니다. f와 g의 곱이
물론 이제 gx와 f의 곱과도 같을 텐데요. 그 값이 1이 되는, 물론 이제 1은 이제 그 뒤에 단위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단위원은 dx의 단위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gx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 D, 정역의의 다항식들에 대해서 디그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디그리 오브 fx를 생각을 해보면, fx와 gx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곱한 것이 1이므로 디그리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곱한 녀석의 디그리는 각각의 디그리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지만 D가 정역인 경우에는 이제 성립을 하죠. 자, 네. 자, 그러면 그 F의 디그리와 G의 디그리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일 텐데 더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은 디그리 오브 fx나 디그리 오브 gx가 어느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각각은 0보다 작거나 큰 정수인데 두 값을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f의 디그리나 d의 디그리가 g의 디그리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0이라는 뜻은 결국 f는 상수다항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B에 속하는 원소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물론 A가 fx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0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슷하게 그 gx도 디그리가 0이 되기 때문에 gx도 상수다항식이 될 텐데요. 자, 상수다항식인 거니까 D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F와 G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A는 0이 아니고, A하고 B는 이제 D에 속하면서, 그리고 A 곱하기 B가 F 곱하기 G랑 같죠? 그리고 G 곱하기 F는 B 곱하기 A랑 같은데, 그 값이 1이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D의 원소로서, D상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짐으로 따라서 A는 D만을 생각을 할 때 단원이 되겠습니다. 즉, 물론 이제 A는 이제 F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dx의 단원은 반드시 D의 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실 1번과 2번에 의해서 두 집합은 동일하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적용하는 간단한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계수 다항식환, 그 다음에 실계수 다항식환을 생각을 했을 때 단원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금 확인한 정리 3.12.3에 의해서 정수계수 다항식환의 단원군은 G가 정역이므로 정리 3.12.3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개수만을 생각을 해서 그것의 단원군과 일치할 텐데 정수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 원소인 단원은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실계수 다항식환의 단원군은 마찬가지로 체가 되고 체는 물론 정역이 될 텐데요. 따라서 위에 있는 정리 3.12.3을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R은 더군다나 체가 되므로 R 스타와 동일하겠고요.
R스타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환의 단원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들 사이에서 약수와 배수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하나의 다항식으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단항 이데알이 포함 관계가 성립을 이제 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수환에서도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요. 자, 정수환에서 어떤 A와 B 두 개의 정수를 생각을 할 때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단항 이데알은 결국 A와 다른 값을 곱한 그러한 전체로 구성이 될 테니까 그것은 AG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AG와 BG가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에 있을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A의 배수의 집합이 B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할 필요충분 조건은 결국 A가 B의 약수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2절에서는 F가 체인데요. 자, 이러한 체에서 1과 0이 동일한 체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체는 0 하나만을 가진 굉장히 심플한 별로 재미없는 트리비얼한 그런 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체를 생각을 할 때는 개수가 0밖에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F상의 원소를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뭐 이런 꼴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그냥 0인 것이죠. 그래서 다항식 환 자체도 그냥 0밖에는 없습니다. 즉 F랑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너무 트리비얼한 경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F라는 체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1과 0이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F가 0 하나만을 가진 그런 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리 3.12.4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냈지만, 이러한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F가 이제, 0 하나만으로 구성된 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가정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정수에서 이것과 유사하게 F와 G가 이러한 다항식환에 속한 원소, 즉 다항식일 때 각각의 다항식으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 두 개를 생각을 했을 때 fx에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 gx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을 포함할 필요충분 조건은 동일하게 fx가 gx의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동치명자이니까 양쪽 방향을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될 텐데요. 뭐 어느 방향이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이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 gx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을 포함할 텐데요. 자, gx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에는 당연히 gx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낭 이데알을 생각을 해보면 gx하고 다른 다항식들을 곱한 모든 경우들을 다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x를 특별히 1을 택하게 되면 gx 곱하기 1이 gx가 되므로 이러한 그 집합에는 gx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다항식들은 gx의 배수들이 될 텐데요.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gx가 이러한 gx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에 다낭 이데알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f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에 gx가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에 의해 생성된 다낭 이데알은 fx의 배수들의 집합이므로 gx가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가 gx가 fx의 배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쓰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fx에다가 다른 다항식을 곱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둔 집합인데 gx가 포함된다는 뜻은 gx가 fx의 어떤 다항식을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즉, fx에다가 다른 다항식을 곱해서 gx가 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fx가 잠시만요. 네, 지금 조금 움직여서 다시. 네. 그래서 여기를 잘못. 자, 그래서 결론이 fx가 g의 약수다.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gx가 fx의 배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fx가 gx의 그 약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약수 배수의 정의로부터 fx의 어떤 다른 다항식을 곱해서 gx가 되는 hx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공간이 좁으니까 이쪽을 좀 옮겨와서 계속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fx를 이제 로부터 생성되는 이제 다낭 이데알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fx랑 모든 다항식들의 곱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fx와 hx의 곱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즉 gx를 이제 포함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낭 이데알의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gx로부터 생성되는 다낭 이데알은 gx를 포함하는 최소의 이데알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도 gx를 포함하는 이데알이므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이데알이 gx를 포함하는 이데알 중에 가장 작아야 되므로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gx에 의해 생성되는 다낭 이데알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x라고 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그 kx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데알에 포함이 된다는 뜻은 gx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죠. 즉
kx는 gx 곱하기 어떤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q는 아직 안 썼으니까 q라고 쓰죠. 조금 여러 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kx를 gx 곱하기 qx라고 썼는데, 조금 전에 그 gx는 f와 h 곱으로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썼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도록 하고요. 자, gx 대신에 fx 곱하기 hx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도 그 다항식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kx는 fx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쓰죠. 따라서 kx도 fx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fx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즉, 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다낭 이데알의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수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와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과 g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같을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1번에 의해서 두 이데알이 같다는 얘기는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g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뜻은. 따라서 1번을 적용하게 되면 fx가 약수가 되기도 하고 gx가 f의 약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동치라는 것을 1번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개의 다항식이 f가 g의 약수가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gx가 f의 약수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수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A하고 B가 정수일 때 A가 B의 약수가 되고 B가 A의 약수가 되는 그런 경우는 A하고 B가 같거나 혹은 마이너스 B와 A가 같은 그런 경우밖에 없었는데요. 자, 다항식에서도 그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치 명제는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 밑줄친 관계와 동치 명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밑줄친 것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g의 그 약수이므로 fx에 hx를 곱해서 gx가 되는 그런 hx가 존재하겠습니다. 또 gx가 f의 약수이므로 gx의 또 다른 다항식 k라고 쓰죠. 다항식을 곱해서 f가 되는 다항식이 존재하겠습니다. 즉 h와 k라는 다항식의 존재성을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gx를 fx, hx의 곱으로 쓸 수 있었는데 f를 다시 g 곱하기 k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f를
gx 곱하기 kx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gx와 이런 이제 곱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x가 0이 되는 경우와 두 번째, gx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gx가 0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것이 성립을 하는데요. gx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이게 0인 거니까 fx가 어떤 다항식과 곱해서 f가 될 텐데 gx가 0이 되므로 k가 어떤 다항식이 되더라도 앞이 gx가 0 다항식이 되면 fx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gx가 0이 아닌 경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f 오브 x라고 하는 이 다항식화는 정역이죠. 정역에서 지금 gx가 양변에 곱해져 있는데 그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0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슬을 하고 그러니까 fx 양변을 캔슬하게 되면 자, 왼쪽에 gx를 캔슬하게 되면 1이 남겠고요. 오른쪽에 gx 캔슬하면 kx, hx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kx와 hx의 곱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리 3.12.3과 이제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체는 1과 0이 다른 그러한 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kx와 hx의 곱이 1이 되는 경우에는 kx가 그리고 hx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kx나 hx가 0이 된다면 오른쪽은 무조건 0이 될 거고 따라서 1과 0이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f가 0 하나만을 가진 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0이 다르기 때문에 두 kx와 hx 곱이 1이 되는 경우에는 kx도 0이 아니고 hx도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연히 f 오브 x는 이제 가완한이므로 뭐 순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의 의미가 결국 kx도 그렇고 hx도 그렇고 단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kx나 hx가 f의 단원이 된다는 거죠. fx에. 그런데 지금 정리 3.10.3에서 3.12.3에서 fx의 단원군이나 f스타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kx나 hx나 사실은 0이 아닌 f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kx를 a라고 쓸까요? 네. 그리고 hx를 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는 이렇게 이제 f 스타 상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kx도 f 스타의 원소고 hx도 f 스타 상의 원소니까 f 스타 상의 원소 ab에 대해서 스몰 ab에 대해서 kx는 a, hx는 b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gx를 보면 hx와 f의 곱이 되므로 gx는 b 곱하기 f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을 보면 fx는 a 곱하기 조금 겹쳐서 a 곱하기 gx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이 경우는 이제 gx가 0이 되면 fx도 0이 됐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gx가 당연히
1 곱하기 fx로 쓸 수가 있습니다. 1은 이제 물론 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gx가 0이 아닌 경우에도 이 식을 보면 gx가 fx의 어떤 단원 b를 스몰 b를 곱해서 gx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썼던 스몰 a, 스몰 b 문자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gx는 fx에 f스타에 있는 적당한 원소를 곱해서 gx가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f스타 상에 이러한 스몰 a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자, 이것이 성립하면 a는 단원이므로 양쪽에 a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a 인버스 gx는 a 인버스 a fx가 되므로 fx랑 같겠습니다. 이 값이 1이 되므로. 그래서 gx가 fx의 어떤 단원을 곱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gx의 어떤 단원을 곱해서 fx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물론 fx의 그 단원을 곱해서 그 gx가 되게 하는 원소가 a라면 지금 보는 것처럼 gx에 a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f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자, 이것이 사실은 동치 명제가 되는데 동치 명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은 이제 뭐 뻔한 과정일 텐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f스타의 원소 a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a는 f스타이고 그 gx가 a 곱하기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gx는 f에다가 어떤 결국 그 f스타의 원소긴 하지만 뭐 f스타 자체는 당연히 f of x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일종의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상수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0다항식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fx의 다른 다항식 곱해서 gx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f가 gx의 약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한쪽 방향은 이제 그러니까 한쪽 그 약수 배수 관계는 뭐 너무나 자명하고요. 자, 반대방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성립을 하고 a가 단원이기 때문에 양쪽에 a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a 인버스 곱하기 gx는 fx가 됩니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거이므로 즉 gx의 다른 이 a 인버스도 결국 f of x의 원소가 되므로 gx 곱해서 gx가 됐다는 사실은 결국 gx가 약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성립하게 되면 f가 g의 약수이기도 하고 g가 f의 약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어떠한 다항식으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이 포함 관계 그리고 같을 그런 조건들과 관련된 동치 명제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특별히 f of 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이 전체 이 다항식 환과 동일한 경우는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of x하고 같아지는 다항 이데알 중에는 1로부터 생성된 다항 이데알을 이제 생각을 하면 f of x와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데알이 있는데 그 이데알이 단위원을 포함을 하거나 혹은 단원을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은 당연히 단위원이 되므로 단원이 되므로 그 1에 의해 생성되는 그 반항 이데알은 fx랑 같습니다. 따라서 f에 의해서 스몰 f에 의해 생성된 그 이데알이 전체랑 같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나 1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나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다항식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개의 다항식이 그 단원을 곱해서 다른 다항식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exist a in f star such that 1에다가 a를 곱해서 f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스몰 fx가 결국은 f 스타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국 fx가 f 스타에 속한다 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fx가 f 스타, 즉 fx는 0이 아닌 상수다항식일 때만 왼쪽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이데알의 이제 그 모습들,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 등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을 이제 디그리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고 한 스몰 f 오브 x라고 하는 다항식을 생각을 해서요. 다항식의 디그리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나 디그리가 0이나 1보다 큰 그런 다항식들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그리 오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fx가 0다항식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0다항식이 되는 경우에는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을 생각을 하면 0 하나만을 가지고 생성된 이데알은 즉, 이 녀석은 0 곱하기 다른 다항식들을 다 곱한 결과들이죠. 자, 당연히 0 하나만을 원소로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항상 0일 테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즉 어떠한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을 생각했더니 0밖에 없더라 라고 가정을 한다면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에는 fx가 포함될 텐데 그것이 0 하나만으로 구성된 집합이므로 fx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성립하면 왼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동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자,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0다항식이 되는 경우밖에 없고 0다항식인 경우는 fx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 0 원소 하나만을 가진 이데알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그리가 0이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죠. 디그리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 오브 x가 상수다항식으로서 a 자체는 0은 아니기 때문에 fx가 f 스타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치가 될 텐데요.
자, 이 경우에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이 a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인데요. 당연히 a가 지금 단원이라면 단원을 포함하는 이데알은 전체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몰 fx에서 생성된 이데알은 전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 방향이 성립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다항식 스몰 fx가 있는데 그 녀석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전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는 1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과 같습니다. 따라서 fx와 1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립할 표충분 조건은 네, 그냥 바로 쓰죠. 결국 fx가 0이 아닌 상수다항식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fx의 디그리가 0인 경우는 0이 아닌 상수다항식이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런 경우에 스몰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은 전체가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서로 동치다 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스몰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제일 작은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 가장 큰 경우가 전체가 될 텐데요. 자, 지금 그런 경우는 각각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 디그리가 0인 경우였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fx의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전체 환에는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의의 이데알은 0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0 하나만을 가진 집합은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등호가 성립할 표충분 조건이 디그리가 0인 경우였기 때문에 지금은 디그리가 0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등호가 성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등호가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이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fx가 0다항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큰 경우가 되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x의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스몰 fx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0이데알보다는 스트릭트하게 더 크고 같지는 않고, 그다음 f of x보다는 같지는 않으면서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이제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도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한쪽 방향을 먼저 우리가 얻었고요.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이 동치 명제로부터 degree of fx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치가 되므로, 근데 같지가 않으므로 degree of fx는 0일 수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degree는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뻔하게 결국 이제 위에 있는 이 동치 명제들로부터 이것도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제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닉당식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f라고 하는 스몰 f라고 하는 다항식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이제 0당식인 경우에는 모든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데요. 0당식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창의 개수를 1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다항식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0당식이 아닌 다항식 생각을 하기 위해서 디그리가 0보다 작거나 큰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다항식이 있으면 fx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의 이제 n차 다항식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개수가 0이 안 되는 그런 n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n은 0보다 작거나 크겠죠? 자, 물론 이때 an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수가 n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두 계속 0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fx의 디그리가 n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디그리가 0보다는 같거나 크면 개수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것이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그 개수가 0이 안 되도록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n을 우리가 차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때 an을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은 fx의 가장 높은 지수의 개수라는 의미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부를 텐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한 다항식을 우리가 모닉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하는 것을 이제 디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f 위의 다항식환 f of x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정리 3.12.6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of x라고 하는 이 다항식환은 PID가 됩니다. PID는 단항 이데알 정역의 약자였습니다.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역이면서 모든 이데알이 단항 이데알이 되는 특성이 있는 그러한 정역을 우리가 단항 이데알 정역, Principal Ideal Domai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F가 최가 되면 이 녀석은 이미 정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단항 이데알 정역, PID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에 포함되는 임의의 이데알은 I라고 한다면 그 이데알은 적당한 하나의 다항식으로부터 생성되는 이데알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스몰 fx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fx의 임의의 이데알 i를 생각을 할 때 이데알 i가 단항 이데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스몰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이 결국 i랑 같게 되는 스몰 fx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몰 fx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은 다음과 같이 f of x의 다른 다항식을 곱한 것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전에 이러한 단항 이데알 정역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이데알은 어떤 적당한 다항식 f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데알이 될 텐데, 그 이데알이 0이데알은 아니면서 전체와 다른 경우에는 이 f of x의 개수를,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단항
네, fx를 이제 모닉당식으로 택해서 그 모닉당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이 되도록 fx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50분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증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